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왔는데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도덕적 자세는 무엇일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잘 보시고 어떻게 줄여야 되죠? 자, 봅시다.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도덕적 자세는 무엇일까? 학습 목표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웃 간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웃에게 봉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공익 광고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우리 집 바닥이 우리 집 천장이 된다면? 이 공익 광고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위층의 바닥이 아래층의 천장이죠. 위층은 바닥이라고 쾅쾅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아래층에 다른 세대가 살고 있는데 내가 쾅쾅 밟아버리면 아래층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그게 엄청난 소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발 뒤꿈치를 들고 걷기. 물건을 들 때 질질 끌지 않고 이렇게 들어서 옮기기. 조심해서 소리 나지 않게 걷기. 문을 너무 또 쾅쾅 닫지 않기. 공동주택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로 간의 예절을 지킬 수밖에 없죠. 위와 같은 공익 광고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단지 소소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죠? 우리 집은 안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공익 광고로 나올 정도라는 건 이게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웃 간에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리고 이웃 간에 배려한 자세를 권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광고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거를 좀 참고해서 적어야 되겠죠? 좀 띄워주겠습니다.
교과서 172쪽으로 넘어가서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 자, 선생님이 사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를 살짝 열어주세요. 교과서에 없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웃 간의 무관심을 다룬 소설인데요. 소음공해라는 소설입니다. 소음공해. 제 얼굴 좀 크게 해서 읽어드릴까? 소음공해라는 건데 봅시다. 분필을 살짝 사용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적어야 보이죠? 네, 소음공해라는 소설인데요. 작가는 누구냐? 네, 오정희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읽어야겠다. 위층 주인이 바뀐 이래 한 달 전부터 나는 정체 모를 소리에 밤낮 없이 시달렸다. 밤낮 없이 시달렸는데 일주일 참다가 나는 인터폰을 들었다. 그러나 위층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드르륵 거리는 소리에 머리털이 진저리를 치며 곤두서는 것 같았다. 철없고 상식 없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집안에서도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따위를 타기도 한다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았다. 인터폰에 수화기를 들자 경비원의 응답이 들렸다. 내 목소리를 알아차자마자 길게 말꼬리를 들이며 지레 짚었다. 귀찮고 성가셔하는 모습이 표정이 눈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선물도 무기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푹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10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잊은 채 부끄러움으로 얼굴만 붉히며 슬리퍼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사실도 배울 수 있었고 뭔가 좀 찌릿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지 않나요? 그 사람한테도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시끄럽다고 너무 미워하지는 않던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생활 공간이 다양해지고 생활 영역도 넓어지면서 우리가 교류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정작 정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은 줄어들고 있다. 그쵸, 좀 세상이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런 게 펴져 나가면서 많이 교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진짜 내가 진짜로 막 통하고 이래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도시화에 의해서 인구 밀집 지역이 증가했고 또 일터랑 주거 공간이 또 달라요.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집이 어디 있냐면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에. 서울에서 일하지만 그러니까 집이랑 일터랑 이렇게 또 주거 공간 분리되면서 또 공동주택 아파트나
주택, 빌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랑 다르게 환경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웃 간의 교류를 하기 좀 힘든 상황이 되었죠. 이 때문에 우리가 친해지려면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관심, 이웃에 향한 관심은 적어지고 무관심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 이웃 간 다툼이 빈번해졌다. 이웃 간의 무관심과 다툼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뉴스를 통해서 알려질 정도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 삶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도 힘들게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이웃관계를 만들어가려면 무엇보다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밑줄 칠까요? 관심, 그리고 배려. 여기도 이렇게 가로를 칠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이웃에 향한 관심은 적어지고 무관심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주차 문제. 교과서 밑에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친정에 모임이 있어서 온 가족이 하룻밤 묵고 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앵무새가 배고파 죽을까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서 겨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부터 비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서 앵무새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집안 행사도 치르는 둥 마는 둥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 보니 우리 윗집 베란다에 커다란 우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우리 집 세장 바로 위에 말입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집에 인사도 제대로 못한 사이인데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상황이죠. 우리 어쩔 수 없이 그 집안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앵무새를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고 갔는데 또 비가 또 왔어. 비가 또 왔는데 이렇게 비에 젖어서 앵무새들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에 걸려서 저체온증이 걸려서 아프거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윗집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집 세장 바로 위에 이렇게 우산을 씌워줬다. 밑에 집에 베란다에서 동물을 키우고 있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고 배려심에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런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앞에 이야기의 윗집 이웃은 이제 막 이사온 아랫집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처지를 생각해보면서 세 장 위에 우산을 펼쳐주는 작은 배려를 실천한 것이다. 이처럼 이웃 간 관심과 배려는 네모치고 동그라미 1번 우리가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웃 간에 관심을 두고 작은 일에서부터 배려를 실천한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또 이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도덕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 그렇죠. 저 아이도 배웠을 거예요. 저 일을 통해서 나도 이웃이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무조건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죠. 도덕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진 거잖아요. 한 단계 더.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웃을 배려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가꾸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생각 넓히기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이웃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렇게 생각 한 가닥 또 써보자. 자, 이거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면 밑에 집에 창문이 열려있는데 먼지가 다 일로 가죠. 지금 밤인데 피아노를 친다고요? 이루마 아닌 이상 저는 용서 못합니다. 시끄러워요 상당히. 자, 그래서 여기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차를 이렇게 문 바로 앞에 대놓으니까 휠체어를 타는 분은 어떻게 들어가란 말이에요? 방방 뛰어노는 아이들. 여기는 키스 카페가 아닙니다. 집입니다. 방방 뛰지 마세요. 이 사람도 밤에 길가에서 이렇게 길가에서 줄넘기를 한다고요? 그럼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버려요? 여기 강아지가 배변을 그냥 막 하고 있네요. 여기 청소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서로 주차 공간 때문에 여기는 이 아이 때문에 못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막고 있으니까 또 비켜라 이렇게 싸우고 있죠. 자 봅시다. 문 앞을 가로막은 자동차, 늦은 시간에 피아노 치고 떠들고 세탁물 서는 행위, 도로에서 줄넘기를 하는 사람, 쓰레기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버리는 사람, 반려견의 배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 차량 문제로 밤늦게 싸우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 주변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 없이 배려 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고 이게 또 문제가 크게 된다라는 거. 교과서 174쪽 이웃간 봉사의 실천. 여러분들 봉사라는 것이요. 봉사를 했을 때 내가 손해일까요? 봉사를 하면 손해일까? 이 봉사를 하는 게 과연 손해만 있을까요, 여러분? 봉사를 한다라는 건 물론 내가 가진 나의 돈과 그리고 시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wasting my money, wasting my time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왜 손해가 아니죠? 누가 봐도 커다란 손해인데요. 왜 손해가 아닌가요? 봉사를 하면요, 여러분. 물론 돈도 좀 들고 시간 들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이 봉사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 왜? 내 마음이 부자가 되니까요. 손해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누군가를 도와 봉사를 했을 때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은 뿌듯함이었어요. 뿌듯해요. 뿌듯한 글자가 좀 그러네요. 제가 반대로 적고 있어가지고 뿌듯해요. 뿌듯한데 거기서 오는 이 뿌듯함은 돈 주고 제가 살 수 있어요? 나의 목숨을 몇 년 줄 테니까 나에게 뿌듯함을 다오, 기쁨을 다오, 성취감을 다오. 누가 줄 수 있나요? 아무도 줄 수 없죠. 아무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남을 도왔을 때 되게 이게 자존감이 차오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데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봉사하는 거는 이렇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뿌듯함을 얻고 마음이 부자가 돼요. 자, 그렇다면 한 번 또 사례를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필기를 또 해야 되는데. 미리네 가게운동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읽어줄게요, 여러분. 요란한 광고 없이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나눔의 운동. 미리네 가게운동이 화제이다. 미리네 가게운동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사람이 자신의 식비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이를 위한 식비까지 미리
내두는 거. 네. 미리 내가 순우리말로 하면 은하수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미리 내놨다는 거예요. 미리 냈어요. 미리 내놨다라는 거죠. 미리 내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른 이의 식사비까지 미리 내 도움이 필요한 이는 누구라도 마음 놓고 허기를 달랠 수 있게 나누고 배려하는 새로운 기부 방식이다. 미리 낸다는 의미의 미리 내지만 미리 내는 은하수를 뜻하는 순우리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롭게 혼자 반짝이는 게 아니라 같이 수많은 별들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밤하늘을 가득 수놓는 은하수처럼 미리내 운동도 수많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 곁에 다가오는 중이다. 함께 걸음 이라는 책이 아니 신문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로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운동 어떤가요? 이게 손해로 보여? 손해로 보이지 않죠? 네. 뿌듯하다니까요.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로 넘어가서 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봉사자 20여 명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독거노인 350인분의 도시락을 손수 만들어 배달한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도시락을 전하고 잠시나마 어르신의 말동무도 되어드리며 정다운 자식 역할을 한다. 모임 봉사자 대표는 도시락으로 하루 끼니를 해결하며 고마움을 표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 없어서 20년이 흘렀어요. 이웃에 대한 봉사가 이미 우리의 생활이 됐어요. 라고 말하였다. 봉사자들이 이웃에게 봉사하며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볼까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뭘까요? 굳이 하지는 않아도 되죠.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봉사를. 이게 20명에서 350인분의 도시락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대충 만들겠어요? 맛과 그 깔끔해 보이는 도시락 그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반찬도 괜찮은 걸로 해야죠. 어르신들 드시는 건데 영양가 있게 건강하게. 자,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어르신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또 자신도 누군가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쁨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비슷하게 적었나요? 위의 사례는 봉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봉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봉사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 한 사람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봉사에 나선다면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으로 전할 수 있다. 십시일반 열십, 숟가락씩, 한일, 밥반. 밥 열술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루는 말. 봐봐요. 길가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근데 우리 집 마침 딱 밥을 먹으려고 했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가족 먹을 밥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 숟가락씩 덜어볼까? 한 숟가락씩 덜었더니 한 공기 뚝딱 완성.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조금씩 그 사람을 위해서 챙겨주면 밥을 못 먹던 사람도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네이버 선생님은 그거 크라우드 펀드 그런 걸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 그 펀딩은 아니구나. 그게 네이버에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콩을 기부하는 게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 모이면 그 사람한테 가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걸 하면은 기부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기부를 하는 건데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하면 되게 마음에 뿌듯함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수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한 사연이 있다고 쳐요. 수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한 사연이 있었는데 내가 500만 원 다 내줄 순 없어요. 5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나도 생각했지.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100원씩이라고 쳐도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500만 원이 모여.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요. 근데 이 펀딩이 맞다. 이 이름이 펀딩이에요. 이 펀딩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항상 500만 원보다 더 많이 모여있어. 그러면 사실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사회복지사분인가? 이거 글을 올리시는 분이 최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치료에 대한 금액만 적으신 건데 다른 금액이 더 모이면 한 900만 원 모였다 쳤을 때 다른 필요했던 치료까지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환경을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기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십시일반 떠올랐네요. 십시일반 하니까 떠올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에게 봉사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그치, 도와준다라고 하면 안 돼. 내가 그지 적선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도와준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함께 한다. 우리 함께 사는 사회니까 라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실천할 때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치, 제일 중요한 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게 봉사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다. 별표 하나 칠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싶어서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을 위해 봉사해야 되죠. 아니면 뭘 바라면 그건 봉사가 아니지. 이와 더불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봉사를 실천해야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한 번 시작했으면 쭉 해야 돼요. 실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 부담스럽게 막 몇백만 원 드는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히 도움을 줄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는 거죠. 자, 여기 봉사 시 유의점 체크 쳐두고 넘어가서 이웃과 관심과 배려, 봉사의 실천과 같은 도덕적 자세를 지닐 때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신과 이웃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센터에 가서 봉사를 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뭔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집에서 놀고 친구들이랑 뭐 밥 사먹고 이런 거 하기보다는 친구들 다 같이 생산적인 활동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전 뭘 했었냐면 그래서 그때 봉사를 했어요. 그때 양로원에도 가고 하면서 봉사를 했었는데 헌혈의 집에 가서 일을 돕기도 하고 봉사를 할 만한 건덕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서 신청하고 그 시간 맞춰서 주말에 가서 봉사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봉사도 중독이 되는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재밌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네이버 펀딩 이야기 해줬는데 이게 네이버 콩 있잖아요. 콩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돈을 하지만 콩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네이버 콩은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게시글을 하나만 적어도 콩 하나를 줘요. 그러면 그게 100원이에요. 그거를 딴 데 쓸 수 있는 거 방법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콩을 모아뒀다가 글을 써서 모아뒀다가 기부를 해도 되고요. 100원이라도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돕는 그 발걸음에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들이 공헌을 했다. 나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같이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도와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기부. 봉사 활동을 하기 힘드니까 그런 기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웃사랑 봉사활동 계획하는 건 좋은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안전하게 있을 때예요.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176이랑 177쪽의 문제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힘드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